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다목적 호위함 사업을 통해서 호주의 빤스까지 벗어준다던 일본의 마음이 돌연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 호주의 다목적 호위함 사업에 대한 내용이고, 이 흐름을요 2025년 7월부터 12월, 즉 2025년 상반기 기사들의 내용을 좀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최근 한화가 호주의 오스탈 지분을 추가로 지분을 획득했는데, 이 내용 때문에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의 네티즌까지 상당히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에서 이 일본 정부의 반응, 그리고 대한민국, 일본의 네티즌 반응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드셨나요? 두 알로 드시고 스트레스 완벽해야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구독자분들은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올해 여름에 호주 해군의 차세대 다목적 호위함 사업이 일본의 개량형 모가미급 호위함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총 11척을 도입을 하거든요. 이 중에 초도 3척은 일본에서 건조를 하고 나머지 8척을 호주 현지에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현지 건조 업체로 오스탈이 사실상 핵심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여기에 한때 이슈가 되었던 모가미급 호위함의 모든 IP 라이트, 그러니까 지식 재산권을 포함해서 이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의 소식들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브레이킹 디펜스의 뉴스를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일본이 방산 제품을 수출할 때 이런 지식 재산권까지 함께 넘기면서 수출의 우위를 차지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이 기술이 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자기네 거 뺏긴다, 이런 생각이 강한데 이런 전략을 앞으로 방위 사업으로 취하겠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야, 이제는 빤스까지 벗어준다 라고 하면서 좀 재밌게 이런 기사들을 소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시면 시즌 2번째 124번 영상이거든요. 이 내용 더보기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댓글 중에 재밌었던 게 빤스라는 표현 잘못됐다, 훈도시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호주에 호위함을 수출하면서 모든 지식 재산권을 이전하겠다, 그리고 추가로 이거 도크 있잖아요, 빈 슬롯을 호주에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요, 전후 최대 수준의 함정 수출의 성과이자 첨단 방위기술 이전이 수반되는 민감한 계약이다, 즉 양날의 검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호주의 다목적 호위함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여름입니다. 올해 여름. 자, 그런데 변수가 등장을 합니다. 아까 이 호주의 다목적 호위함 사업의 핵심이 오스탈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이 오스탈 내에 지분의 변화가 생깁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한화가 기존의 9.9%에서 변경 거의 20%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게 물론 뭐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지분율은 아니지만 일단은 단일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기존의 1대 주주가 타타랑 벤처스인데요. 상반기 기준으로 얘네가 19.28%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가 20% 가까이 지분을 확대하게 된다면 이 타타링 벤처스보다 약 1% 넘게 그럼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이사 내에서 영향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점이 일본 설계 함정, 즉 모가미급 함정이죠. 이 함정이 한화가 지분을 가진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구조가 형성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 그래도 기술 유출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은 일본인데 당연히 말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후에 많은 기사들 그리고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이건 아직 결정되기 전입니다. 참고로. 자, 일본에서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오니까 공식 그리고 비공식 우려들이 제기됩니다. 먼저 일본 방위성 같은 경우는요, 최소 2차례 호주 국방 당국에 기술 그리고 지식재산 보호 차원에서 매우 우려가 된다, 이런 서면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 호주 일본 대사는요, 공개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해요. 만약에 니네가 진짜 이거 결정한다면 일본 정부의 반응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약간 협박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공개석상에서.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지분이 아니라 접근과 영향력이 문제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조선 수출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본의 기술 유출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게 됩니다. 일본이 또 한국의 기술 획득 이런 걸 방해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로비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반응으로 봤을 때 일본이 하나가 오스탈의 지분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뭔가 로비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호주 정부의 최종 판단은 일본의 우려와는 달랐습니다. 2025년 12월 12일, 한 일주일 전이죠. 호주의 재무장관 짐 첼머스가 발표를 합니다. 일단은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 하나의 지분 확대를 조건부로 승인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게 그 발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이 많은데요. 핵심 내용만 좀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지분 상한은 19.9%까지 고정하겠다. 그리고 일본이 우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호주 역시 기술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고 저장하는 것을 제한하겠다. 그리고 최대 주주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 추천 인사의 엄격한 기준으로 통제를 하겠다라는 핵심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호주의 정부 논리는 이렇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일단 환영한다. 그렇지만 조선 이 방산과 관련된 기술, 정보, 지식재산권 이런 건 국가가 통제하겠다. 이런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분 확대에 대한 하나의 입장은 고수가 됐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일본이 두려워하고 있는 민감한 정보 접근, 저장 이런 것은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중립적인 결정을 했다. 그런 뉘앙스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지분이 확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입장을 고수해준 느낌이 없지 않아 더 크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발표가 나오니까 일본 이제 화났습니다. 일본 방위상이 공식 발언을 합니다. 자, 호주와의 계약 조율은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일본의 기술 정보와 지식재산권 보호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은 안 했지만 나 정말 화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하나의 출자 문제에 대해서 뭔가 언급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협의 내용은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대신에 이 아까 위에서 설명한 지식재산권, 정보, 기술 이런 보호 원칙만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 충돌은 일단 피한 거죠. 그쵸? 그렇지만 니네가 아무리 그 지분 인수해서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계약이나 통제 조건 이런 거는 우리가 강하게 컨트롤해서 우리의 기술 유출은 꼭 막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예요. 처음에 호주랑 사업할 때는 모든 지식재산권 다 주겠다라고 계약을 해서 빤스까지 벗어주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빤스를 주섬주섬 다시 입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가만히 보면. 자,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요. 언론의 보도로 확산이 됩니다. 먼저 일본 언론 측 내용들을 보면요. 호주 승인으로 일본의 기술 유출 우려가 증폭되었다. 이제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동맹국 간 방산산업 이해 충돌 사례로 기록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으로 일본의 언론들, 야후, 시사통신에서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레임은요. 하나가 오스탈에 투자를 했지만 이 문제가 기술 보호라는 시험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슈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대한민국 언론들은 좀 다르겠죠. 필리 조선소에 이어서 이 선박 거점 완전 확대되는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미국 사업 등 상호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되면 해양 방산 강화가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이런 내용으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한일 언론들이 보도를 하니까요. 여기에 대한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봐도 비디오죠. 일본은 지금 화나 있죠.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많고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고 또 이런 일본의 반응에 대해서 또 꼴값 싸고 있네. 이런 식의 댓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 측 반응입니다. 아니, 이번 출자는 한국이 늘 해오던 다른 나라의 기술과 정보를 훔쳐서 자국 수출 산업에 활용하는 행위다. 그리고 지분 인수는 이를 위한 포석이겠죠. 라고 하면서 아주 강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댓글입니다. 기밀 정보 접근이나 저장을 제한한다고는 되어 있으니 최소한의 안전 확보는 되겠네요. 그렇지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수출을 하는 이상 어느 정도 정보 유출은 처음부터 감안하는 건 맞겠지만요. 세 번째 댓글입니다. 미국이 잘 쓰는 방식처럼 일부를 블랙박스화하는 건 안 되는 건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댓글입니다. 분명히 속게 될 겁니다. 그동안 기밀 정보를 수도 없이 훔쳐갔잖아요. 그리고 핑계를 대며 넘어간 전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 강한 의심에 눈초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다음 댓글입니다.
댓글입니다. 일본의 최첨단 방위기술 유출 위험을 고려해본다면 계약을 백지화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사례들을 봐도 한국 기업의 기술 유출은 피할 수가 없다고요. 호주와의 전략적 관계가 중요하더라도 기술 유출을 전제로 한 계약에 일본이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 화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획을 철회해야 된다고요. 자, 다음 댓글입니다. 호주에는 이미 한국인이 많이 정착해서 사실상 호주인처럼 활동하고 있어요. 정보가 새는 건 틀림이 없을 거라고요. 애초부터 이런 점을 노렸다는 점이 수상해요. 일본은 너무 안이합니다. 일본과 일본인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한국과 한국인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예,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여기에 달린 대한민국의 댓글 반응입니다. 이분들은 아마 밀떡이 맞을 겁니다. 자, 그 내용을 감안하시고 들어보시면요. 이제 보니 작전 중 두동강 날까봐 한국 조선소 밑밥을 깔아놓고 보험을 들어놓은 거였네. 물성 성적서를 속이질 않나, 용접이 허접하질 않나, 이런 내용들을 하나가 전부 검사해서 보완시키려고 호주가 멋빠지게 머리를 썼구만. 그러니까 일본을 믿을 수 없다, 하나가 들어가서 감시하겠다, 이런 의미죠. 자, 두 번째 댓글입니다. 호주가 바보가 아닌 이상 한국과 같이 하고 싶겠지. 미국을 위한 제조 기반을 구축하고 싶은데 상반된 균형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니들이 균형 추냐? 예, 다음 댓글입니다. 아, 일본 저놈들은 언제나 그랬어. 예전에 소련 시절에 채무 무기로 받을 때도 기술 공유에 대한 태클 걸고 로비하고, 미국에도 이런 식으로 로비하는 게 꽤 많았음. 그렇죠. 앞서 얘기했던 그 로비 얘기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기술 발전할 때마다 일본이 상당히 막았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댓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호주의 다목적 호위함 사업 상반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호위함 건조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오스탈, 그리고 하나가 이 오스탈의 지분을 약 10% 정도 더 획득을 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다, 이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팩트남 채널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미로 이 팩트남 채널을 오픈했거든요. 여기서는 뭐 낚시, 목공 관련된 내용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